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어느덧 중국어 문법 공부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중국어에서 동작의 의도, 능력, 허락, 가능성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조동사는 주로 주어의 어떤 의도나 상황에 따른 가능성을 전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늘의 주요 학습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조동사의 역할, 요거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조동사, 요걸 한 5개 정도 알아볼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뭐 하고 싶다, 나는 뭐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을 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동사의 기본 개념,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붙어서 동작의 의도나 가능, 허락, 이런 것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주로 동사의 앞에서 문맥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크게 의도, 능력, 허락,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조동사들을 하나씩 배워보자고요. 먼저 샹입니다. 샹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예요. 샹은 어떤 의도나 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돼요. 뭔가를 하고 싶다 혹은 어떤 것을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법 구조를 한번 볼까요? 주어 플러스 샹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구조입니다. 즉 동사의 앞에서 그 어떤 동작 또는 행동을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형식이에요. 그럼 예문을 좀 볼까요? 我想吃苹果. 我 나는 想吃 먹고 싶다, 苹果 사과를, 이런 문장이 됩니다. 먹다라는 츠 앞에 샹이 붙어서 먹고 싶다, 샹츠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타 샹취 베이징. 타 그는 샹취 가고 싶다, 베이징, 베이징에. 한국어에 비해서 심플한 언어인 중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국어 개념이라면 그는 베이징에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한국식 표현에 적합하겠죠. 근데 중국어식으로는 그는 가고 싶다 베이징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니까 한국식으로는 조금 어색해도 사고 자체를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는 중국식으로 사고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你想学习汉语吗? 너는 想学习 공부하고 싶다 한이 중국어 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별로 직역을 해서 이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너는 쉽다 공부 중국어 하나요, 이런 형태의 구조죠. 한국어로는 되게 어색하죠. 샹하고 쉐시를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구문이 만들어지고 뒤에 목적어인 중국어가 붙어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구문을 만들어 놓고 문장의 앞에 주어가 와 있고 마지막에 의문사 마가 붙어 있으니까 너는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능은 무엇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능력할 땐 이 능자를 쓰잖아요. 능할 능자. 능력 또는 허락을 표현할 수 있어요. 능은 상황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동작이 가능한지를 말할 때 사용돼요. 즉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또는 그 상황이 허락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문법 구조를 먼저 봅시다. 주어 플러스 능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 구조예요. 역시 조동사니까 동사의 앞에 붙겠죠. 동사를 돕기 위해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조동사잖아요.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문을 좀 봅시다. 我能游泳. 我 나는 능 할 수 있다, 뭐를? 요용, 수영을,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他明天能来吗? 他 그는 明天 내일, 能来 올 수 있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他明天能来吗? 그는 내일
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중국어는 각각의 품사들이 정해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개념으로 하면 문장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 자체에 익숙해지면 듣는 순간에 그냥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막 한국어로 바꿔서 막 문장을 매끄럽게 다시 따듬어서 이해를 하려고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순간 이게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 이 구조를 보면 아이씨 한국어하고 굉장히 이질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를 자꾸 이렇게 익혀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듣는 순간 이해돼 버린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 그림으로 탁 그려져 버리는데 굳이 뭐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매끄럽게 문장을 다듬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다음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딱 말 딱딱딱 단어가 들리는 순간 그림이 머릿속에 탁탁 그려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딱 이 스냅 사진이 찍히는데 무슨 번역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외국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我们现在不能去 我们 우리는 现在 지금 不能 할 수 없다 不能이잖아요. 할 수 없다 去 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갈 수 없다 이런 문장이죠. 부정문을 만드는 부가 붙어서 不能이 돼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자로는 불능인데 뉘앙스 상으로 보면 능은 능력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능이란 글자 그대로라서 할 능력이 있다. 뿌능이 되면 불능이다. 그러니까 할 능력이 없다. 그런 뉘앙스죠. 다음으로 거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거의는 뭐 해도 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인데요. 거의는 내가 뭐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보다 어떤 동작에 대해서 허락해 주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허가를 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한국어로 따지면 문법 구조를 보면 주어 플러스 거의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개념인데요. 당연히 동사 앞에 거의가 붙어가지고 이 동사 그 동작이잖아요. 이런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이런 그 허가 여부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문을 좀 봅시다. 我可以做在这里吗? 我 내가 거의 해도 되나요? 뭐 주 않는 것을 在这里 여기에 마 해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이런 문장이죠. 거의 내 앉는 것을 허락해 주겠냐 이겁니다. 앉아도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조동사예요. 예문 하나 더 봅시다. 你现在可以做了. 너는 现在 지금 거의 해도 된다. 뭐 做了 가는 것 가도 된다. 너 이제 가도 돼. 이런 문장이겠죠. 이 문장은 뭐 긴 문장이 아니지만 이 문장은 조금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지금 해도 된다. 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운데요. 마지막에 있는 러 이게 왜 붙었는지가 헷갈릴 거예요. 통상적으로 러는 우리가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러를 완료의 의미를 생각해 버리면 문장이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에 왜 뭐 완료가 붙지? 가는 거를 완료해도 된다는 말인가? 뭐 이게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러는 완료의 의미가 아니에요. 러는 우리가 완료로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러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가끔 이제 이야기된 게 있지만, 러의 중요한 건 완료도 있지만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을 말해줄 때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서 러는 바로 그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렇게 해놓고 분석을 해보면 너는 이제 가도 되는 상태가 됐다. 가도 되는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뉘앙스예요. 오늘은 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죠. 러는 완료의 의미도 있지만 상태가 변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 의미도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这儿不可以拍照. 这儿 여기서 不可以 하면 안 된다. 不可以잖아요. 안 된다. 뭐를? 拍照. 사진 찍는 거. 사진 찍기. 즉 여기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커이가 허락의 의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거의는 허가, 허락 이런 의미가 크다는 걸 꼭 알고 갑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 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회의는 후이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겠고 한자로는 회잖아요. 회. 약간 후회의 뭐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면은 조금 쉬울 거예요. 이 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기술을 배워서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의지 표현으로 미래에 뭔가를 할 거다 라는 걸 표현해요. 먼저 문법 구조를 한번 보면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주어 플러스 회의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태로 동사의 앞에 회의를 붙여서 표현하게 돼요. 예문을 좀 볼까요? 먼저 능력과 관련한 예문입니다. 我会说 하니 我 나는 会说 할 수 있다 말을 하니 중국어 이런 구조의 문장이니까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한국어라면 그냥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또는 나는 중국말을 할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중국어는 나는 할 수 있다 말을 중국어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그렇게 알고 가면 되겠죠. 하나 더 봅시다. 타회 탄깡친 타 그는 회의 탄 할 수 있다 치는 거 그러니까 칠 수 있다 깡친 피아노 여기서 탄은 우리가 총탄할 때 쓰는 탄할 탄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다 튕기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그 요즘 뭐 넷플릭스입니까? 당금이라는 그 드라마도 있듯이 약간 그 뭐 금 그러니까 뭐 금은고나 가야금 같은 그런 것들 현악기 그런 걸 칠 때 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탄이라는 걸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악기 같은 걸 퉁기거나 치거나 뜯거나 뭐 이럴 때 쓰이는 게 탄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기를 한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악기를 분다 뜯는다 퉁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어는 악기를 다룰 때 이 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의 슈어, 회의 탄 이런 식으로 회의하고 그 뒤에 있는 동사를 하나로 묶어서 바로 말할 수 있다,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아요. 뭐 아무리 뭐 한자 기반의 언어라고 해도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자가 묶어져서 단어가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딱 보는 순간 바로 탁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회의의 미래 의지 부분을 한번 봅시다. 明天我会去北京. 明天 내일 我 나는 会去 갈 거다 베이징 이런 겁니다. 내일 나는 베이징에 갈 거다 이런 문장이죠. 이 미래 의지 역시 会去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할 거다 가는 것을 이렇게 말고 갈 거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훈련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타 부회의 찬자 회의 타 그는 부회의 찬자 부회의 안 할 거다 뭐를 찬자 참가를 회의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면 그는 참가 안 할 거다 회의 이러니까 결국은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가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인가이는 의무 또는 해야 할 일을 표현하는데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해요. 한자로 보면 응할 응에 갖출 게 이래가지고 응게인데 인가이라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한국어로 비슷한 느낌의 단어는 응당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응자를 쓰니까 응당해야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그 보통 그 문법책이나 이런 거 보면 마땅히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응당이라는 단어로 대응해서 이해해 두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뉘앙스도 비슷하고요. 문법 구조를 좀 보면요. 주어 플러스 인가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역시 인가이가 동사의 앞에 붙어요. 예문을 좀 봅시다. 学生应该努力学习. 学生 학생은 인가이 응당해야 된다. 뭐를? 누리 노력. 뭐에 대한 노력? 学习 공부에 대한 노력. 学习는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합니다. 학생은 응당해야 된다. 노력을 공부에. 그러니까 학생은 당연히 공부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죠. 하나 더 봅시다.
니 인가이 두어 허쉐. 너는 인가이 응당해야 된다. 뭐를? 두어 허. 많이 마시는 거. 쉐이. 물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너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죠. 니 인가이 너는 응당해야 된다. 뭐를? 두어 허 쉐이. 많이 허 마시는 것을 뭐를? 물을 쉐이.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냥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압박성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된다, 응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인가이가 이런 문장들에서 쓰이는 거예요. 예문을 하나만 더 봅시다. 我们现在应该出发了. 我们 우리는 现在 지금 应该 응당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뭐를? 出发了 출발해야 된다. 이런 문장인데요.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된다, 출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게 보이죠? 문장 마지막에 러가 왜 있지? 이거 말입니다. 러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어를 꽤 공부했다 해도 문장을 외워서 말하는 어떤 패턴을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문장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말한다면 개념상으로 이런 식으로 러를 넣어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여기서의 러는 완료의 의미가 아니고 역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러 하면 당연히 완료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의외로 완료라는 의미보다 상황이 변했다, 상태가 변했다, 이런 거를 말해줄 때 이 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즉 여기서는 러를 문장에 넣어서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출발해야 되는 상황으로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我们 우리는 现在 지금 应该 응당해야 된다. 뭐를? 출발해야 되는 상태로 변했다. 당연히 응당 출발해야 되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식 문장으로 하면 되게 어색해요. 뭐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 출발을 그런 상태다,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뭔가를 조립해서 집어넣는 느낌이 있죠. 그런 형태의 언어가 중국어예요. 중국어는 그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보면 뭔가 꼭 저게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종종 들어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넣은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요즘 뭐 AI 좋으니까 궁금한데 뭐 물어볼 만한 사람 없으면 뭐 챗GPT도 좋고 제미나이도 좋고 뭐 이런 AI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조동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오늘 알아본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하고 싶다라는 샹, 할 수 있다라는 농, 해도 된다라는 거의, 할 줄 안다, 할 거다라고 하는 후이, 응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가이, 이렇게 5개를 알아봤어요. 조동사는 문장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영상으로 이렇게 해봤자 하나의 영상으로 모든 조동사를 이번 시간에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익히는 거는, 조동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모양을 지닌 것들이구나, 요거까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문법 공부니까요. 나머지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게 조동사구나, 이게 뭐 보어구나,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런 우리가 배우는 문법 시간에 이런 역할들을 자세히 익히고 나면요, 새로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단어를 딱 그 뜻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조동사구나, 이건 보어겠구나, 뭐 이건 동사구나, 이거 형용사구나, 보는 순간에 굳이 그 품사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문법 공부의 효과 중에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는 거 뭐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